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로 굉장히 칭찬하거나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막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사주고, 도와주고, 어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굉장히 뭐 예쁜 사람, 막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남의 그 마음을 사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일단 말로 하는 거를 제외하면 말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신체 언어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신체 언어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냥 딱 봤는데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봤는데 그냥 나랑은 저 사람은 안 맞을 것 같아. 별로야.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별로야. 이런 사람 있죠. 누구나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결이나 어떤 정서적인 결이 달라서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가만히 따져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체 언어가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아이 컨택하고 미소. 이거 세트로 묶어야 돼요. 바라보면서 웃는 거. 이게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신체 언어입니다.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뱉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웃는 사람들은요 밉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눈을 딱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바라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왜 회사에서 이제 거래처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를 처음 만나거나 뭐 이랬을 때 웃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만 그럴 것 같죠? 여자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웃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웃는 게. 그래서 웃는 게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제가 요새 맨날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찍어보는 것만큼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잘 웃는 거에는 좀 어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카메라 보고 막 얘기하면서 웃는 연습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울 보고 연습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울 보고 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어보고 객관적으로 그 영상을 자기가 봐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웃는구나, 내가 호감을 줄 만큼 웃는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눈 마주치고 웃는데 이렇게 인사할 때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특히 요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하는 인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개 이렇게 딱 들고 안녕하세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웃으면서 고개 숙여서 안녕하세요 말씀하시고 이제 눈 마주치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첫 번째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자, 2번째 뭔가 하면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신체 언어, 스킨십.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이라고 해서 뭐 엉뚱하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굉장히 오해를 받거나 부하 직원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직장 상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여자 직장 상사들도 마찬가지세요. 직장 성희롱에 고발되는 직장 상사 중에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요즘. 그래서 근데 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게 되게 이제 가능하죠. 이렇게 막 어깨 두드리고 이렇게 등 이렇게 막 쓸어주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성에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나 후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예쁘다고 막 이제 했다가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이제 동성한테만 그렇게 막 등 두드려주고 뭐 손잡고 악수하고 뭐 정말 친하고 격려해 주실 때는 막 이렇게 허그해서 이렇게 막 등도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괜찮은데 동성한테만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유리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성은 가능한 진짜 터치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세워 놓으시는 게 사회생활 하시는데 실수하지
쉽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친한 이성 그 후배라도 일단 그 신체적 접촉은 아예 안 하는 게 요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밀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스킨십이 꼭 이렇게 막 건드려서가 아니라 터치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쪽의 스킨십을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떤 건가 하면 실제로 이제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뻘쭘하게 이제 특별히 이제 팀에 누군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뻘쭘뻘쭘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제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친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스킨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 드는 거예요. 김대리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이 손을 들어서 이리 와. 여기 앉아. 옆에 와서 앉아. 라고 하면 어디 앉아야 될지 구석쟁이에 앉아야 될지 막 뻘쭘뻘쭘 굉장히 무한한 그 사람은 굉장히 내 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 정말 순식간인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꼭 그렇게 이제 그 좀 뻘쭘하고 이렇게 이게 똘똘 뭉친 어떤 이렇게 몰려다니는 팀이 없는 그런 한 명 내지는 두 명 있는 그런 직원들 보면 꼭 누구 김 과장 아니면 뭐 김 대리 꼭 이렇게 있어요. 옆에다 놓고 이리 와. 여기 와서 앉아. 여기 좀 비켜봐봐. 여기 좀 앉아. 막 이렇게. 그게 굉장히 나중에까지 생각나고, 굉장히 대접받고, 이렇게 그 선배님이 참 나한테 잘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 한 가지 동작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왜 이렇게 그 어디 식당 갔을 때 이렇게 그 음식 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꼭 막내를 시키시는 이제 리더분들 계세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만약에 부대찌개 이런 거 먹잖아요. 부대찌개, 무슨 전골, 김치전골,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런 거. 그러면은 이렇게 그릇 있으면 막 막내가 팀장님부터 먼저 떠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팀장님이 직접 이렇게 리더가 직접 이렇게 막 떠서 아니야 내가 떠주는 게 더 맛있어 내가 이런 거 잘해 막 이러면서 못하면서도 막 이렇게 해서 떠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뭐 다른 100마디가 필요 없고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치맥 갑자기 이제 뭐 저녁 때 이 선선한 가을밤에 치맥이나 하고 가자 뭐 이랬을 때 가서 닭다리 누가 먹어요? 그 눈치 보느라고 누가 안 먹잖아요? 뭐 팀장님 드시죠? 이제 이러면 그 팀장이 이제 그럴 때 이제 팀장이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닭다리를 누가 먹을지 본인이 정해주는 거죠. 그게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막 모르고 이러면 닭다리, 닭날개 이런 거는 막내들 자,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한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이게 건드려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정말 닭다리 나눠주고 찌개 떠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전화를 이렇게 막 하고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오잖아요. 막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과장이 자 여자 그냥 신입이나 뭐 여자 대리나 이렇게 부하 직원이 이렇게 와요. 그럼 이게 전화를 하면서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세련된 선배의 모습입니다. 자상한. 그 과장이나 그 팀장은 그 여자 후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스킨십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막 문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전화하면서 문 열어주면서 웃어주는 거. 굉장한 정말 매너고요. 그 여직원의 정말 마음을 살 수 있는 굉장한 신체 언어인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차 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킨십 관련된 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 자세예요, 자세. 무조건 남한테, 마음을 사는 자세는 굉장히 이렇게 똑바른 자세를 해야 돼요.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고, 꾸부정하지 않게. 그리고 자세를 보면 정말 어떤 게 있냐면 당당한 자세, 아니면 겸손한 자세,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보일 만한 자세, 예의 바르게 보이는 자세. 그런 거 이제 보시면 그 남들 뭐 이렇게 뉴스를 보든가 뉴스에서 어떤 이제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 보던가 아니면 뉴스에서 그 왜 이렇게 뭐 평론가 뭐 이런 사람 보든가 이런 보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런 데서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도 굉장히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의 품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늘 맞추나 하면 거기에 있는 앵커,
사회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아 자세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세가 또 이제 바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이제 같이 있을 때 그와 비슷한 자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굽혀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상대방한테 내가 호감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신체 언어인 거죠. 그래서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그 연구 그 보고에 의하면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친밀도를 높인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건 기본이고, 그 사람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한 사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팔짱을 끼고서 같이 들어준다든가, 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함께 다리를 꼬고 앉는,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는 어떤 그런 자세는 굉장히 서로의 어떤 우호감, 그 다음에 친밀도를 높여주는 무의식적인 그런 심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내가 목소리가 크다. 내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앵앵앵앵 작다. 아니면 이렇게 끝을 늘 뭉갠다. 끝을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항상 뭉개는 그런 버릇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없어 보여요. 자기가 하는 얘기에. 나는 논리도 없습니다. 나 사실 자신 없어요. 이런 거 굉장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만약에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막 끝에를 정확하지 않게 하거나 발음이 막 뭉개지나 아니면 끝에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흐지부지 막 이렇게 흐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내가 이제 그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에 좀 내가 결점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 영상으로 찍는 거죠. 지난번에 계속 메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연습하세요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얘기만 한다니까요. 효과 본, 실제로 효과 본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랬답니다, 저랬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랬답니다, 저랬답니다를 전부 다 제가 일단 한번 먼저 해보고 정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영상으로 찍어서 연습해 보세요. 아주 효과가 정말 좋다는 거를 느끼실 거고요. 이 목소리에 대한 어떤 발음에 대한 그런 거가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자신 있는 음성, 이런 게 실제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영상으로 찍으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냥 막 말을 하면서 연습하는 거, 무슨 말을 하라고, 나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갖다 놓고 아무 책이나 또박 이렇게 읽어서 들어보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저렇게 하면 발음을 제대로 하나? 조금 더 소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어를 조금 더 잘 해야지 귀에 막 딱딱 박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다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디오북 있잖아요. 오디오북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굉장히 막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뭐 유명한 뭐 탤런트나 뭐 배우들 요새 많이 하니까 난 이 사람 목소리처럼 이렇게 내고 싶어, 이렇게 편안하게 내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막 남의 귀에 딱딱 때려 박는 것처럼 하고 싶어, 이런 그런 어떤 샘플 사람을 하나 이제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걸 계속 들어보고 그 사람처럼 하려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은 바뀝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신체 언어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 포커페이스. 무슨 얘기냐고요? 항상 웃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웃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웃는 거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지 않고 이렇게 화난 표정, 막 굉장히 불쾌하고 뭐 지치거나 뭐 이런 표정은 정말 철저하게 감추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웃는 건 계속 웃으셔야 되고, 기분 나쁜 부정적인 얼굴은 계속 감추셔야 되고, 이게 사회를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딱 보면 얼굴 표정으로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거죠. 자, 어젯밤에 나 부부싸움 했어요. 이렇게 막 신경질이 빡빡빡빡 난 얼굴로 나타나는 이제 직장 상사. 아마추어 같죠. 그러면 안 돼요, 프로가. 그런 뭐 아침에 일단 딱
출근하면서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막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속으로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프로다. 이렇게. 아침마다 들어오면서 하세요. 나는 프로다. 이렇게 하셔야 직장 생활이 훨씬 프로답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길하고 그냥 출근하는 길하고 어떻게 사람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나는 프로다 하고 들어와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 얼굴에서 다른 동료들이나 직장 선후배는 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냥 좋은 얼굴, 항상 밝은 얼굴.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좋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불만 있는 경우, 특히 직장 상사한테 뭐가 못마땅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말로 표현은 못하고 나 얼굴에 불만이 있어 막 이렇게 내밀고 불만 있다고 막 다 써붙이고 나 저녁 때 퇴근하고 가서 안주로 다 씹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표 다 내는 분들 계세요. 진짜 정말 어쩜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그 직장 다니면서 자기만 손해보는 일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그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모를 것 같으시죠? 다 알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밉죠. 그런 부하 직원은 차라리 와서 말로 하는 게 낫죠. 뭔가 불만이 있거나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그걸 실제로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 이렇게 막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하는 거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그 지양하시고요. 그리고 막 얼굴에 근심 가득하고 다니는 경우, 막 나 이번 프로젝트 이거 너무 자신 없어, 보고서 너무 자신 없어, 이런 표정으로 다니면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다니면 직장 상사가 그 이제 보고서 보고요, 안 잡을 트집도 막 더 잡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자신 있는 표정으로 가서 깨지는 게 낫지, 막 그런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가가지고 더욱더 트집 잡혀가지고 깨지면 그거야말로 또 나만 손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히 워킹맘들,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뭐 굉장히 그 응급실로 뛰고 열나서 뛰고 맨 업고서 밤새고 뭐 이런 경우 사실 많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하나도 못 잔 얼굴을 푸석푸석 해가지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 어제 애 열나가지고 한 잠도 못 잤잖아. 이걸 또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이게 말해도 되긴 하는데 뭐 도움이 득이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직장 상사가 당신만 애 키웠어? 애 키워?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반드시. 남자 직장 상사만 그럴 것 같으시죠? 안 그래요. 여자 직장 상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뭐 밤샌 워킹맘들은 특히 뭐 그 다음날 전혀 그런 거 티 안 내는 거, 이것부터 연습하시는 게 어떤 프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막 지난번에 그 댓글 다신 분 중에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긴 한데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 계세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얼굴도 다 가리고 다니고 또 숨이 턱턱 막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실제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중에 마지막 5번째로 아주 유력합니다. 명심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은 단숨에 사람 마음을 얻는 신체 언어 5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생활에 좋은 내용이야 이렇게 하고 끝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적용, 가정에서도 적용하시는 게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하심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직장생활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